우선 뭐 지금 수준에서 크게 내려가기는 사실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현재 상황에서 이제 환율이 내려갈 만한 재료는 뭐 사실상 외환당국의 어떤 강력한 환시 개입 정도, 이 정도에 이제 불과하고 그 외의 재료는 모두 환율 상승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봐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국민은행 자본시장 영업부 한만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이민혁입니다. 최근 환율 네. 정말 깜짝 놀란 수준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보지 못한 숫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좀 환율이 도대체 왜 이렇게 오르는 걸까요? 네, 사실 이 정도 수준은 과거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거의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랑 비교하면 네, 그때보다도 훨씬 높아진 수준입니다. 네. 사실 최근 추세를 보면 11월부터 환율이 굉장히 급하게 올라왔어요. 그 이후로는 달러 강세와 원화 약세를 자극하는 이벤트들이 좀 상당히 많았다는 데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11월 초에 미국 대선이 있었죠. 네. 거기서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어떤 강달러에 대한 모멘텀이 일단 발생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12월 초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비상계엄 사태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또 원화 약세 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는 미국 연준이 FOMC에서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선언하면서 다시 한번 달러 강세가 나타났고 이런 부분이 환율을 굉장히 급하게 끌어올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결국에는 좀 국내 이벤트들이 결국에는 원화는 약하게 달러는 강하게 이렇게 복잡하게 얽히면서 지금의 환율까지 도달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목요일에 좀 있었던 FOMC가 좀 뭔가 조금 더 안 그래도 높았지만 그 급등에 좀 트리거가 된 것 같은데 FOMC 혹시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예상보다 상당히 좀 매파적이었습니다. 물론 당초 예상했던 대로 금리는 25bp 내렸지만 앞으로의 금리 인하 경로가 상당히 이제 좀 불확실해진 것 같아요. 이번 FOMC에서는 이제 금리 결정뿐만 아니라 경제 전망 SEP라고 하죠. 연준 위원들이 생각하는 앞으로의 미국 경제와 금리에 대한 예상치가 나왔는데 이번 12월 SEP를 보면 지난 9월 때랑 비교했을 때 성장률 전망치는 상당히 높아졌고요. 이제 물가 전망치도 상향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장과 물가 전망이 다 높아지다 보니까 사실 내년에 금리를 그렇게 많이 내릴 필요도 없어진 거죠. 그렇네요. 원래 이제 9월 SEP 때는 25년에 총 100bp 한 4번 정도 금리를 내릴 걸로 봤었지만 이번 12월 SEP 때는 50bp 2회 인하로 거의 뭐 절반 가까이 축소됐습니다. 즉 이번 FOMC에서 연준 위원들의 판단을 보면 미국 경제는 여전히 좋다. 그래서 금리 인하는 잠시 중단할 거고 심지어 내년에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종료될 수 있다 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이제 좀 시장의 충격으로 다가오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상당폭 올랐고요. 이런 부분이 달러 강세 요인이 되면서 환율 급등의 트리거가 된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이제 최근 미국 대선도 있었고 저희 국내 정치 문제도 있었죠. 환율 상승의 이벤트가 좀 많았는데 FOMC도 이제 매파적으로 나오면서 결국 달러의 또 강세 흐름을 좀 부추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다음 주 이벤트 살펴볼 차례인데요. 다음 주 이제 저희 크리스마스 있네요. 그러네요. 모두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 좀 이벤트 한번 좀 설명해 주실까요? 우선 말씀하셨듯이 이제 크리스마스가 있는데 그날은 이제 시장 휴장이고요. 그 외에 어떤 특별한 이벤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 지표도 크게 주목할 만한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나마 이제 월요일에 발표되는 한국과 미국의 12월 소비자 심리지수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다음 주 외환 시장은 어떤 이벤트나 경제 지표의 영향보다는 아무래도 이번 주에 있었던 FOMC 결과를 소화하는 장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보시기에 지금 이제 뭐 환율 수준 굉장히 높은데 좀 다음 주 환율이 더 오를지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뭐 지금 수준에서 크게 내려가기는 사실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현재 상황에서 이제 환율이 내려갈 만한 재료는 뭐 사실상 외환당국의 어떤 강력한 환시 개입 정도, 이 정도에 이제 불과하고 그 외의 재료는 모두 환율 상승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봐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FOMC 결과를 봤을 때 다음 주도 이제 달러 강세가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사실 이제 국내적인 측면에서 봐도 다행히 어떤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지만 반면에 국내 경기가 매우 안 좋습니다. 뭐 소비나 투자 같은 이제 내수 경기는 물론이고 최근 이제 수출도 조금씩 꺾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부분 사실상 이제 원화의 어떤 펀더멘털을 약화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도 달러 강세, 원화 약세라는 측면에서 환율도 좀 높은 레인지를 유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 달러원 환율 레인지는 1430원에서 1460원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유로 환율 같은 경우는 현재 유로나 원 모두 미달러 대비 약세입니다. 유럽 쪽에서는 이제 프랑스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이벤트가 유로 약세 재료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원화 같은 경우는 뭐 정치뿐만 아니라 어떤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까지 다 있기 때문에 현재로만 봤을 때는 유로가 상대적으로 원보다 더 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환율도 1,500원대에서 계속 머물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 유로원 환율 레인지는 1,490원에서 1,520원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엔화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유로나 파운드 같은 주요국 통화 중에서도 그나마 좀 달러 대비 잘 버텨주는 통화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BOJ 금정위에서는 뭐 금리를 동결하면서 뭐 엔화도 약해진 상태긴 하지만 여전히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는 남아있거든요. 따라서 당연히 지금 분위기만 놓고 봤을 땐 원화보다는 엔화의 모멘텀이 조금 더 강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 엔원 환율 레인지는 910원에서 950원으로 예상합니다. 네, 이제 연말인데요. 모두 하시는 일 잘 마무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똑똑한 환율 이야기, 환율 똑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